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행사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느낀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요. 이제는 대한민국 디벨로퍼의 위상이 더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 개발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게 집을 사는 우리, 투자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0주년, 그리고 다음 20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창립 20주년 행사였어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제목이 아예 코다 20주년, 다음 20주년을 시작한다라는 주제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칭을요, 한국디벨로퍼협회, 코다라고 바꾸고요. 새로운 CI까지 선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뭐 했냐?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요. 그동안은 이제 국토부 산하 부동산 개발 법정 단체로 자리를 잡았고요. 정책,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개발 전문 인력 교육,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리고 전국의 시행, 시공, 금융, 설계 회사들까지 묶는 개발 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회원사만 900여 개사 이상이고요. 전문 회원만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더 이상 이제 몇몇 시행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를 실제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의 집합제라고 봐야 됩니다. 이번 2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요. 바로 글로벌 디벨로퍼 컨퍼런스였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을 보면 이름들이 매우 화려합니다. 미국의 쿠시너 컴퍼니지가 있었고요. 일본 도쿄의 상징 같은 모리 빌딩이 있었고요. 네덜란드에서 친환경 스마트 오피스로 유명한 엣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 민간 디벨로퍼 MDM 그룹까지 한 무대에 섰습니다. 이 일부 주제는 바로 글로벌 디벨로퍼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한민국 디벨로퍼의 역할,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2부는 자담회로 진행됐었는데요. 코리안 디벨로퍼들, 그리고 이제 Leaping Toward the Next 100 Years였습니다. 명확하죠? 지난 20년 회고가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뛸 거냐를 묻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키워드를 제가 한번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디벨로퍼가 말한 3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건물을 넘어서 도시와 삶 전체를 설계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거, 오피스, 상업, 문화, 공원, 교통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패키지로 설계가 된다는 겁니다. 평당 얼마짜리 건물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살게 될까가 출발점이었던 것이죠. 이 관점에서 보면요. 디벨로퍼는 단순한 건축주가 아니라 도시 기획자, 라이프 스타일 프로듀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입니다. 금융 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종합 산업이라는 뜻입니다. 2번째 키워드는 바로 파이낸스 플러스 데이터 플러스 테크인데요. 개발 사업의 수익 구조와 리스크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금융, 상권, 유동 인구, 에너지 사용,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디에 무엇을 지어야 하는지를 예측하는 데이터, 친환경 설계, 스마트 빌딩, 플랫폼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기술, 이 3가지가 붙을수록 디벨로퍼의 역할과 몸값은 더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책임 있는 운영자라는 주제도 좀 기억에 남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제 디벨로퍼는요, 짓고 파는 사람이 아니라 짓고 운영하고 도시의 시간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에너지 효율, 탄소 배출, 지역 커뮤니티, 일자리, 장기적인 상권 유지와 도시 재산까지 디벨로퍼가 수익망 챙기는 단기 플레이어가 되면은 규제와 반발에 막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의 공공성을 함께 책임지는 파트너가 되어야 사업도 더 잘 되고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디벨로퍼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번 행사에서 제가 특히 눈여겨본 부분이요. 바로 코다 비전 선언과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의 출범이었습니다. 비전 문구가 이렇습니다. 공간 창조 그 이상의 가치, 공동의 새로운 미래, 상생의 파트너, 뭐 이런 것들이죠. 글로벌 디벨로퍼들이 말한 내용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요, 협회 내에 정책연구실을 아예 독립연구기관으로 키운 것이 크레드입니다. 한국 부동산 개발 산업의 표준을 만들고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이제 한국 디벨로퍼들도 감으로 개발하는 시대를 끝내고요, 데이터와 연구를 기반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미 세계 수준으로 올라온 국내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래, 말은 좋은데 실력은 있냐?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처음 진행된 코다 디벨로퍼 어워즈 수상작들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상을 받았던 레이크 꼬모 동탄입니다. 우미건설 작품이죠.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호수공원과 상업시설을 결합한 라이플 스타일 파크 콘셉트입니다. 동탄 이 신도시 내에 최대 규모 상업시설인데요. 준공 3년 만에 임대율을 95%까지 채웠습니다. 상업시설 대부분을 디벨로퍼 자회사가 마스터리스하고요, 직접 운영을 관리하면서 상권을 안정적으로 키웠던 것이죠. 이건 단순한 분양형 상가가 아니라 운영까지 책임지는 디벨로퍼 모델의 좋은 사례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요, 최우수상을 받았던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1색인 시장에 블록형 단독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유형을 제시했죠. 단독주택의 프라이버시와 아파트급 관리 커뮤니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었습니다. 테라스, 다락방, 개인 마당 등 특화 설계로 라이플 스타일을 세분화해서 제안했고요. 라피아노라는 브랜드를 시장에 각인시키며 새로운 주거 문화와 니치 마켓을 개척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수상을 받았던 울산 KTX 복합 특화 단지, 울산 도시 복합 개발도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울산 최초의 민관 합동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하나솔루션이 함께 참여해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잡으려 한 모델이었고요. KTX 역세권에 상업, 업무, 주거를 모두 담은 복합 특화 단지로 울산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디벨로퍼들도 이미 도시, 라이프 스타일, 운영, 브랜드를 함께 설계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걸 우리 스스로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알아주느냐 하는 점이겠죠. 그래서요, 대한민국 디벨로퍼의 위상을 더 높이려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제가 정리한 포인트를 딱 5가지로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당 가격이 아니라 도시의 스토리를 팔자.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땡땡역 평당 얼마, 분양가 얼마에 너무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이 개발이 도시에 어떤 스토리를 더하는지, 어떤 라이프 스토리를 가능하게 만드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디벨로퍼가 브랜드도 프리미엄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규제에 끌려다니는 산업이 아니라 정책을 제안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은요, 공공성과 규제가 필연적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대로 된 데이터와 연구를 바탕으로 도시와 주거 정책을 제안하고요, 정부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맺는 디벨로퍼가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크레디 설립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산업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같이 설계하는 산업으로 올라서야 하는 것이죠. 글로벌 네트워크와 스터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도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처럼 세계의 모범적인 디벨로퍼들의 사례들을 계속 좀 직접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만큼 또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 뉴욕, 암스테르담에서 도시재생과 복합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디벨로퍼는 어떤 법, 금융, 운영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지 이것을 공부해서요, 한국형 모델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브랜드 디벨로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떤 시공사냐만을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느 디벨로퍼가 기획한 프로젝트냐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레이크 꼬모, 라피아노처럼 프로젝트가 곧 브랜드가 되는 사례가 늘어날수록 한국 디벨로퍼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디벨로퍼가 이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벨로퍼가요,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시행사가 아니라 도시와 주거의 철학을 말하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구조를 선택했는지, 왜 이 상권, 이 상품 구성을 했는지,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성장할지 이걸 유튜브나 뉴스레터,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설명하는 디벨로퍼들이 브랜드와 신뢰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튜브와의 코옥도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소장님, 그건 디벨로퍼 이야기고 우리 같은 실수요자, 투자자는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떤 디벨로퍼를 고르냐가 곧 좋은 입지, 좋은 상품을 고르는 안목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같은 입지, 비슷한 분양가라도요, 누가 기획했냐에 따라서 상권의 지속력, 커뮤니티의 결, 향후 리모델링 재정비 가능성까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분양 공고를 볼 때 이 한 주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시행, 디벨로퍼사, 땡땡땡 이런 것들, 디벨로퍼사의 이름을 보자는 말씀이죠. 이름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디벨로퍼, 성공 사례가 쌓이는 디벨로퍼, 도시 주거에 대한 철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디벨로퍼, 이런 곳들이 장기적으로 똘똘한 한 채와 안정적인 투자처를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음 20년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개발 산업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K-디벨로퍼라고 하는 새로운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디벨로퍼들과 한 무대에 서서 도시의 미래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발을 뗀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더 과감한 기획, 더 치밀한 데이터와 금융, 더 투명한 소통, 그리고 더 큰 책임감입니다. 도시는 누가 만듭니까? 결국 정책, 디벨로퍼, 그리고 그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디벨로퍼를 단순히 집값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무대를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요, 이런 좋은 개발 사례들, 그리고 디벨로퍼들이 보는 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키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디벨로퍼 사들이나 그들의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마트 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퇴근,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